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도아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9월 통합사회 문제풀이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는 기본권 중에서도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각각 A, B, C가 뭔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은 출근하던 중 지하철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란다의 원칙이 위배되었죠.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어요.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에요. 근데 이전에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왕이나 소수의 귀족들에게 억압되고 기본권을 침해받으면서 부당하게 억압과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점차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외칩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시민혁명이 발생했고요. 국가로부터 나를 좀 억압하지 마, 부당하게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 라고 외치는 자유입니다. 조금 소극적인 느낌이 있죠? 기본권 중에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보니 처음에는 좀 소극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한 거예요. 국가야, 나 좀 간섭하지 마, 나 좀 내버려둬 라고 말을 하는 권리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을을 보면은 을은 열악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시설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하네요. 인간다운 권리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중 사회권에 속하죠. 비교적 가장 최근에 정립된 기본권입니다. 20세기 복지국가가 들어서면서 중요시된 권리 중에 하나고요. 복지국가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국가에 뭔가를 요구를 하겠죠.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국민이 나한테 국가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죠. 시위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을 더 올려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를 하는 권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10살도 안 된 소년, 소녀들이 하루에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서도 하루에 10,000원도 못 버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 인간답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생존과 관련된 권리가 사회권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육, 근로, 환경과 관련된 권리들이 보통 사회권에 속해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소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병은 땡땡병원 간호사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만을 이유로 채용해서 배제되었다. 라고 하네요. 남녀 평등과 관련한 권리니까 평등권입니다.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교육받을 권리가 나왔네요. 아까 교육과 관련한 거는 대표적인 사회권 중에 하나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31조에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이유로 소외받지 않도록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러한 교육은 무상으로 지급되며 특히나 중학생들에게는 급식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않거나 점심을 거르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은 당당하게 말을 하죠. 친구야, 너네 이거 급식 이거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어른들이 밥 잘 먹고 열심히 학교 생활 잘 하고 교육 잘 받으라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인데 그렇게 밥 안 먹고 그러면 어른들이 섭섭하지 이러면서 당당하게 밥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거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네요. 요거는 자유권에 해당되는 말이죠. B가 아니라 A겠고요. 앞에 1번의 교육받을 권리는 B입니다. 사회권입니다. 자, 3번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에 관한 설명이 나왔어요. 아까 설명에서 사회권이 20세기 복지국가가 들어서면서 강조된 권리이고 제일 현대적인 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C가 아니라 B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말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왕의 기분이 수틀리거나 왕이 바뀌거나 권력이 바뀌어서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나의 신체적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시대의 역사가 훨씬 길어요. 왕의 역사가 훨씬 기니까. 그래서 국가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하는 이 사회권이 가장 최신의 현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B는 A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이다. 정답은 4번이네요. B는 사회권을 말합니다. 사회권은 A,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인 권리예요. 자유권은 천부인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국가가 있기 이전부터 국가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그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해서 천부인권이에요.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가두거나 나의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권리가 바로 자유권이에요. 그래서 자유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진 않고요. 대신에 사회권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죠. 사회권의 정의 자체가 국가에게 요구하는 권리였어요. 이 국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야 이거 해줘. 나 교육받게 해줘. 나 최저임금 이만큼 받아서 인간답게 살게 해줘. 나 이 정도 환경에서 자라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국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가 전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인 권리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오히려 C가 아니라 B에 관한 설명이겠어요. 사회권 자체가 뭔가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청구하는 권리잖아요. 다른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니겠죠. 나 최소한 인간답게 이 정도는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권리들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해요. 소위 말해서 좀 지랄을 해야 해주는 성격이죠.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되게 유명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알고 법을 좀 제대로 알고 국가에게 지랄을 해야지 줘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진 않아요. 몇 천만 명이 되는 이 국민을 공무원들이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리 위에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걸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11번 문제입니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징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1970년과 2020년 중 하나라고 해요. 그럼 일단 표를 살펴보자면 가는 도시와 촌락의 인구 비율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나는 도시에 확 집중되었죠. 요즘 또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죠. 그래서 나가 2020년이겠고요. 가가 1970년이 되겠어요. 아래 산업별 종사자 비율을 봐도 농업과 광업, 제조업, 1, 2차 산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나표를 보면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업, 그러니까 3차 산업 비중이 78.3%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가나가 각각 무슨 연도인지 알았으니 선지로 넘어가면은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쵸? 요즘은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1970년대 부모님 세대는 촌락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대학교나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죠. 중고등학생들도 대부분의 목표가 인서울 하는 거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의 꿈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기업들도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1970년대 부모님 세대들은 지방에 살더라도 20대들이 인서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혹은 수도권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청년층들이 고향의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상경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꽤나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또 91.8%의 인구가 도시에 몰리다 보니까 공급은 많지 않은데 수요가 지금 엄청나졌죠.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어요.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팍팍하게 살다 보니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대부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죠.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1인 가구가 되게 높아졌어요. 저도 1인 가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억울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1인 가구가 되게 바쁘거든요. 내 가구의 경제적인 가장이자 집에서는 또 가사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주부이자 이런 식으로 맡은 역할이 오히려 많고, 혼자 산다고 해서 집안일이 적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빨래, 화장실 청소, 설거지, 청소기 돌리기, 마루 닦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오히려 되게 바쁘단 말이에요. 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좀 직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게 좀 피곤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핑계로 연차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육아를 하시는 분들만큼 제가 바쁘진 않겠지만 지나가는 다른 동료분께서 어차피 쌤은 1인 가구 아니냐, 약간 집안일 별거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약간 조금 다 억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튼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제 주변만 봐도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을 것이다는 정답이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 도시의 토지 이용 집약도가 높아졌겠죠.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에 더 좁은 도시에 거기서 우리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야 되다 보니 고층 빌딩이라던가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들 들어섰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졌을 것이다. 요것도 맞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뭐 직업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유튜버요, 아프리카 BJ요 이러면 다들 엥? 그게 뭐야? 그게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죠. 지금은 이제 유튜버요, 아프리카 BJ요 이러면은 오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여튼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졌어요. 그 유튜브 안에서들도 컨텐츠들이 되게 많죠. 뭐 개그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예능이라던가 먹방이라던가 뭐 뷰티라던가 종류가 엄청 많아서 직업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는 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4번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었을 것이다. 이것도 맞죠. SNL 이런 데 보면은 MG 오피스, 제가 되게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에서 에어팟을 꽂고 혼자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맞냐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논란도 됐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근데 뭐 혼자 공강 시간이나 이럴 때 있으면 에어팟을 끼고 이제 업무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업무의 능률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냐 아니냐 이건 잘 모르겠고 회사의 분위기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된 데는 아까 1번에 나왔던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도 꽤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방학 때 되면은 제가 1인 가구니까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거의 제가 독거 노인은 아니지만 독거 젊은이다 보니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이제 방학 동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은둔해서 집에서 혼자 있다가 딱 갑자기 출근을 방학 끝나고 출근을 하면 좀 낯설어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좀 낯설고 사람들이 좀 낯설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사나 이런 데서 좀 되게 은둔하고 싶고 이제 아무도 나의 존재를 몰랐으면 좋겠고 나는 내일만 이렇게 하다가 좀 가고 싶고 특히나 방학 끝나고 이제 가면 좀 그래. 5번으로 넘어가서 지표의 포장 면적 확대로 불투수 면적이 감소하였을 것이다. 이게 일단 틀렸어요. 불투수 면적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불투수라는 거는 물이 침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도시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천지죠. 그래서 물이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 면적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노동권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사례를 보고 OX를 표시하는 문제 같아요. 일단 사례부터 살펴보자면 사업주 A와 고등학생 B 17세 미성년자네요. 미성년자가 1일 5시간 주 25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문제가 없어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라도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성인과 조금 다른데요.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로를 할 수 있고요. 사업주와 합의를 한다면 하루 1시간, 일주일에 5시간까지 연장 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때 50%의 가산임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나온 1일 5시간, 주 25시간의 근로계약에는 일단 문제가 없네요. 밑에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OX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B는 이제 이 고등학생, 청소년 알바생은 A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O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임금은 청소년들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혹시나 법정 대리인, 부모님 혹은 후견인이 아이들에게 강제로 나가서 돈을 벌게 하고 임금을 착취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청소년들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청소년들의 임금 착취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B로 넘어가서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요구할 수 없다. 이건 틀렸습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동일하게 4시간 이상 근무할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할 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20대 초반 때 알바를 꽤나 많이 해봤는데 4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뒤에 휴게시설 같은 데서 막 맨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청소년들도 성인과 동일하게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법적 판단 넘어가서 A와 B의 합의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최저임금제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소년소녀 가장과 같은 경우에는 좀 돈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인에게 조금 이용당하기도 쉽고 사실은 어쨌든 청소년이니까 그런 부분에 미숙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나쁜 어른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저임금제는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고 여린 청소년들이 혼자 살아남기에는 조금 각박한 세상이에요. 청소년들이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통합사회 공부를 해야겠죠. 넘어가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B는 보건상 유해한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요거는 맞죠. 또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소년들은 무조건 도덕상 혹은 보건상 유해한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소라던가 단란주점이라던가 아니면 노래방 이런 것도 노래방에 청소년들이 출입은 할 수 있어도 근무는 할 수가 없어요. 유흥업소는 말할 것도 없죠.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근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갑은 총 4점을 획득했고요. 을은 2 더하기 4니까 6점을 획득했고요. 병은 1, 3, 4니까 총 8점을 획득했네요. 이제 선지로 넘어가서 갑이 획득한 점수는 5점이 아니라 4점이고요. 획득한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을이 아니라 병이고요. 옳게 답한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병이 맞죠. 혼자 3개를 획득했으니까. 정답 3번이고요. 을이 갑보다 옳게 답한 개수는 같죠. 을과 갑은 점수는 을이 더 높았지만 개수는 각각 2개로 똑같았어요. 그리고 5번 병이 획득한 점수는 갑이 획득한 점수보다 4점이 높습니다. 8 빼기 4는 4니까. 오늘은 이렇게 2024년도 9월 통합사회 9번, 11번, 12번을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탐데이!